손님 수도 그대로고요. 메뉴 가격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통장에서 조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외식업 현장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댓글 하나를 봤습니다. 믿지고 장사하는 게 어딨냐. 코로나 이후로 진짜로 됐습니다. 이 댓글에 좋아요가 3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밑에도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겠다. 저도 이 댓글들 보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말이 그냥 엄살이었거든요. 믿지고 파는 장사가 어딨냐. 다 남으니까 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믿지고 파는 집이 많습니다. 그것도 꽤 많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숫자 딱 2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3가지가 남습니다. 내 가게 원가가 어디쯤 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가율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뭘 건드려야 하는지 딱 3개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1, 2, 3입니다. 임대료 10%, 인건비 20%, 식자재비 30%.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슨 공식 기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써오던 경험적인 계산 같은 거예요. 업종마다 다르고 매장 크기마다 다르고 배달 비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숫자들 다들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60%거든요. 100만원 팔면 이 3개로 60만원이 나가고 4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과금 내고 카드 수수료 내고 소모품 사고 보험 내고 세금 냅니다. 그러고 나야 사장님 몫이 나와요. 그래도 이 정도면 계산이 좀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3개 숫자 중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인건비가 20이 아니라 30이에요. 임대료 10, 인건비 30, 재료비 30.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13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2, 3에서 가운데 숫자 하나가 바뀐 거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인건비 10% 올랐네. 좀 힘들겠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인건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계 문제예요. 3개를 합치면 60%에서 70%까지 된 겁니다. 이 3가지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4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과금이랑 카드 수수료, 소모품이랑 보험, 세금이 아직 안 빠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40%도 순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30%가 된 거예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짜리 식당 기준이에요. 1, 2, 3 일 때는 임대료 300만원, 인건비 600만원, 재료비 900만원, 합쳐서 1800만원이 나갑니다. 133이면 임대료 300만원에 인건비 900만원, 재료비 900만원, 2100만원입니다. 차이가 300만원이에요. 매달입니다. 1년이면 3600만원이 됩니다. 매출은 한 푼도 안 줄었는데 3600만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인건비가 20에서 30으로 올랐을까요? 최저임금이 올라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2015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어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320원입니다. 11년 만에 84.9%가 올랐습니다. 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고요.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이랑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실제 고용 비용은 이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메뉴 가격이 이만큼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000원 받던 메뉴를 9,000원으로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50% 오른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 폭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에 85% 올랐습니다. 50과 85. 이 차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장님 마진에서 나갔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20에서 30이 된 건 인건비가 오른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만큼 가격을 못 올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크게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못 버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30%는 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133은 아직 배달이 안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배달 매출은 그대로 매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문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중개 수수료 빠지고 결제 관련 비용 빠지고 점주 부담 배달비 빠지고 포장 용기 값까지 빠집니다. 이게 플랫폼마다 다르고 계약 조건마다 다르고 주문 금액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가정을 하나 놓고 계산해 볼게요. 아까 그 3천만 원 파는 식당에서 배달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1,000만 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비용으로 25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돈이 2,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350만 원이에요. 매출 3,000만 원 대비 78%입니다. 남는 게 22%예요. 공과금이랑 소모품,
보험이랑 카드 수수료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세금도 안 냈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나온 겁니다. 회사 다니는 게 더 낫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배달 전문점 할 때는 이것 때문에 크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매일 이쁘게 찍혔거든요. 근데 통장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원가율을 뽑을 때 배달 관련 비용을 아예 빼놓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수수료를 마케팅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한 건 나갈 때마다 매출에서 같이 빠지는 변동비로 보셔야 합니다. 광고는 안 하면 안 나가는 돈인데 이건 팔면 팔수록 같이 나가는 돈이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똑같이 133인데 남기는 집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임대료 10%, 인건비 30%. 이게 다 비율입니다. 비율은 위아래가 있죠. 임대료는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300만원짜리 자리면 3천만원을 팔든 4천만원을 팔든 300만원입니다. 3천만원 팔면 임대료 비율이 10%입니다. 3,750만원 팔면요 8%로 내려갑니다. 임대료를 깎은 게 아니거든요. 매출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인건비도 비슷합니다. 홀 3명이 3천만원을 치나 3,700만원을 치나 매출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사람 한 명 더 뽑지는 않잖아요. 바쁜 시간에 더 바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900만원이 그대로면 비율은 30%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재료비는 다릅니다. 재료비는 팔면 파는 만큼 같이 올라가요. 25% 더 재료도 25% 더 씁니다. 그래서 30% 그대로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 3천만원일 때 10대, 30대, 30 합쳐서 70%, 매출 3,750만원일 때 8대, 24대, 30 합쳐서 62%. 원가는 하나도 안 깎았는데 8%가 내려갔습니다. 이걸 돈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추가로 판매한 750만원에서 나가는 건 재료비 225만원 뿐입니다. 525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추가 매출의 70%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이라는 숫자는요, 원가가 비싸서 생기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매출이 낮아서 생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70을 60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갈 일도 없고 식자재 값이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60% 시절 기준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면 계속 안 맞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기준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계산의 기준선이 틀리면 그 다음 판단이 전부 틀어집니다. 둘째, 인건비는 사람 수가 아니라 일의 개수를 줄이세요. 인건비 30%가 무섭다고 사람을 자르면 남은 사람이 나갑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무너지고 매출이 빠집니다. 그럼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줄여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메뉴 개수를 줄이면 준비할 게 줄고요. 소분을 미리 해두면 피크타임에 손이 줄어듭니다. 테이블 오더 하나 놓으면 주문받는 동선이 사라지고요.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는 메뉴를 절반 아래로 줄이신 분도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주방 인력이 한 명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고민하는 시간도 짧아져서 회전율도 빨라졌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메뉴 개수는 인건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셋째, 임대료는 계약할 때 딱 한 번 정해집니다. 이미 계약한 임대료는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재계약할 때랑 새로 들어갈 때 이 두 번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업하실 때 임대료를 매출 예상치의 10%에 맞춰서 잡으십니다. 60% 시절 기준이죠. 저라면 지금은 7%에서 8% 안쪽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매출이 반토막 나도 그대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는 시간을 줄일 수라도 있고 재료비는 덜 팔면 덜 나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세계 중에 유일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100% 제가 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23으로 계산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133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까지 섞이면 133도 아니에요. 그런데 133이라는 숫자 자체가 매출이 낮을 때 나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 비율도 내려가고 인건비 비율도 내려갑니다. 재료비만 같이 따라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원가 깎을 궁리만 하지 마시고 분모를 키울 방법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셔서 지난달의 매출이랑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는 몇 대, 몇 대, 몇인지. 이걸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고요. 숫자를 알아야 뭘 고칠지가 보입니다. 계산해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하고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매출 얼마, 남긴 돈 얼마. 이게 쌓이면
우리 매장이 보입니다. 손익계산서 쓰는 사장님이 오래갑니다. 고정 댓글 구글 폼에 신청하시면 제가 실제로 쓰는 손익계산서 무료로 드릴게요.